현재 한국과 파라과이의 친선전 이후에 한국은 물론 영국에서까지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토트넘 선배들까지 나서서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실력으로 증명하면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데 손흥민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고, 영국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왜 골 기대값 XG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 이번 경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이번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프리킥 2번을 차서 2번 성공시킨 미친 확률을 보였으며 두 번 다 XG 값이 0.02 정도의 매우 낮은 위치에서 성공시켰으며 다시 한번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우선 이번 경기 한국 파라과이전을 본 일본에서는 뜻밖의 잘난 척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은 파라과이를 4대1로 대파하고서 일부 매체는 한국은 어떤 결과일까 흥미롭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분명 또 한국이 파라과이에 지나친 졸전을 벌이면 그에 대해 조롱할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웬일로 만약 반대의 경우였으면 일본은 큰일 날 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파라과이 팀은 일본에 오자마자 하루 만에 경기를 했었고 훈련도 못하고 격리 상태에 있다가 졸전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주일의 적응 기간이 있었으며 파라과이 선수들은 대폭 보강되어 훨씬 나은 스쿼드로 경기를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보기에도 한국과의 경기에서 파라과이 팀은 확실히 다른 팀 같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파라과이 바로스 감독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일본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파라과이 팀은 한국에 도착해 적응을 끝내고 심지어 한국의 대학팀과도 연습 경기까지 했습니다. 실전 점검까지 마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한국과 대전을 했으니 한국에는 오히려 이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일본 그 누가 절대 우세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처럼 원정 선수들이 적응하고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 A매치를 가져야 한다며 외국인들에게만 강요되는 너무 과도한 격리와 훈련 금지 등은 자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가나 대표팀도 역시 일본에 4대1로 패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들은 주전 핵심 멤버도 대거 빠진 데다가 또 비슷하게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경기를 가졌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경기당 수백만 달러가 지출된다, 이런 식이면 다 돈 낭비가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브라질 언론은 일본에 대해 겁쟁이 일본이라면서 아직까지도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티오는 일본 매체에 일본은 겁먹고 거칠기만 했고 한국은 용감하고 정정당당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약 30억 원 내외의 대전료를 챙겼지만 일본은 돈만 쓰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티오는 한국이 5대1로 패했지만 내용상으론 그렇게까지 질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했고, 한국은 용감하게 싸웠으며 아무리 열세라도 일본처럼 폭력과 같은 파울은 저지르지 않았다. 한국은 문제점을 찾고 점검하면서 패배했지만 일본은 문제점을 위장하면서 1실점으로 버텼다라며 일본 매체를 향해 뼈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둘 중 당연히 한국이 얻은 게 많다고 장담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대표팀의 히살리송이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네이마르 옆에서 놀이기구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여권에 문제가 생겨 브라질 주한 대사관에 방문해서 더욱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히살리송은 에버튼에서 토트넘 이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히살리송은 챔스에 뛰고 싶고 에버튼에서 나가고 싶다면서 토트넘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브라질전에서 손흥민과 이미 교감했던 사이라서 팀 적응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며 손흥민은 에메르송 등 브라질 선수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며 서로 존중하기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적이 끝나봐야 하지만 이처럼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환대하며 다양한 장면으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 파라과이는 일본과의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김민재, 이재성이 빠져 있었고 공격진에 황희찬이 빠져 무게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원과 수비에서 더욱 실수가 잦았고 백패스 실수를 저질렀고 수비도 엉성하게 나와서 결국에는 2실점하는 모습 가운데 이러다가 경기를 패할 뻔한 위기에 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손흥민은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프리킥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프리킥을 두고 그의 프리킥 확률은 2배로 높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토트넘 선배들, 레전드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에 대해 색다른 평가를 연달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안 그래도 영국 현지에서는 PFA에서 손흥민이 올해의 팀에 제외된 것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배이자 누구나 인정하는 로비킨의 경우에는 11일자 인터뷰에서 놀라서 말도 안 나온다 라면서 손흥민은 살라, 마네, 호날두 중에 2명보다는 훨씬 나은 시즌을 보냈다고 간접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EPL 동료들이 그들은 완전히 손흥민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막상 투표를 할 때 손흥민이 뇌리에도 스치지 않았다면서 손흥민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또 다른 토트넘 선배 데런 벤트 역시 호날두가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이라 일침했습니다.
누가 봐도 슈퍼스타인 손흥민은 파라과이 선수들도 존중하면서 유니폼을 바꾸고 싶은 스타임이 분명한데요. 한 파라과이 선수는 경기 뒤에 손흥민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유니폼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라과이 선수들이 수비수 루세나가 손흥민에게 거친 파울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이다는 의견인데, 루세나가 손흥민에게 레슬링과 같은 파울을 했는데 이는 쓸데없는 파울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마친 뒤에도 손흥민이 루세나에게 분이 안 풀려 계속 얘기했으며 분위기는 엉망이 됐습니다. 파라과이 복수의 선수들은 화가 난 손흥민을 달랬고 수비수 루세나를 밀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도 분명 브라질과 한국팀이 라커룸에서 어울리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괜히 손흥민을 건드려서 양팀 분위기가 엉망으로 만든 루세나에 대해서 심기가 고울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겐 손흥민에게 소위 라커룸 교감을 할 기회를 루세나로 인해 박탈당한 셈입니다. 다행히 중간에 포르투갈을 구사하는 벤투 감독이 등장해 선수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걸로도 보입니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어를 쓰지만 사실상 포르투갈어와 의사소통이 거의 자유롭게 되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는 친선 게임이다, 당장 다툼을 멈춰라 라면서 선수들을 진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프리킥은 지난 칠레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외 팬들은 반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손흥민이 키커로 전담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누군가는 칠레전 손흥민 프리킥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는 실력이다 라고 했고, 토트넘 팬들은 이제 케인은 더 이상 차지 말아라 라면서 프리킥을 손흥민 전담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적어도 손흥민이 두 번 다 프리킥을 성공시킨 지역인 페널박스 근접 지역인 손흥민 존에서만큼은 무조건 손흥민이 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EPL 전문가들은 앞서 손흥민의 킥이 매우 특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양발을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하며 방향을 자유자재로 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칠레전과는 다르게 손흥민은 이번에는 골대 왼쪽으로 감아서 성공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한국은 역전의 발판을 다졌고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손흥민의 클러치 능력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가장 어려운 장면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도 패색이 짙었고 주장이라 부담스러운 그여서 온갖 짐을 짊어졌는데, 손흥민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골이 필요한 순간에 골을 집어넣는 클러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클러치는 과거 마이클 조던이 수차례 패배 직전 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구해낸 모습과 유사합니다. 손흥민은 득점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경기에 두 골을 몰아 넣으며 클러치 능력으로 결정지었습니다. PK로 골을 많이 넣어 득점왕이 되는 것과 강한 상대와 팀이 필요할 때 골을 많이 넣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월드클래스이며 이 능력을 손흥민은 토트넘이나 국대에서나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해당 위치에서 오른발뿐만이 아니라 왼발을 사용해 킥이 가능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물론 프리킥을 찰 때는 주발인 오른발을 사용합니다만 경기 중에 필드골을 해당 위치에서 왼발로 찬 적도 많습니다. 리버풀에서 전설적인 시즌을 보낸 마이클 오웬은 EPL에서 저런 선수가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쩌다가 왼발로 골을 넣긴 하지만 그건 각도가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은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고 그것은 손흥민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켰다고 극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골을 넣은 위치는 XG 골 기대값이 0.02 내외에 성공시키기 어려운 스팟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소들에 두 번 연속 꽂아놓은 손흥민은 분명히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해리케인은 53번 프리킥을 찰 동안에 단 한 번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점은 손흥민이 간접 프리킥을 찼는데 수비수와 공격수 아무도 못 건드려 골로 들어간 것으로, 그나마 손흥민이 딱 한 번 찼던 프리킥이 골로 들어가 손흥민은 한 번 시도에 한 번 골을 넣은 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리킥은 손흥민이 오른쪽 왼쪽 방향 전환도 자유로워 골키퍼도 매우 까다로운 게 된 것이며, 마음만 먹으면 손흥민이 왼발까지 사용한다면 골키퍼는 훨씬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손흥민이 왼발은 정확도가 높으며 오른발은 파워가 강하다면서 각각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PK도 왼발로 찬 적이 있는 손흥민은 연습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전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이런 맥락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프리킥 전담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은 파라과이전 이후에 역시나 각종 이슈와 함께 극찬을 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테이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